이 나대지 같은 땅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하는 땅이 될 텐데요.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에요. 이 땅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얘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요 빨간 라인이 서울 경계선이고요. 요 서울의 중심에 있네요.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본 땅은 여기고요. 여기는 용산역, 위에는 서울역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공원이 조성될 거예요. 앞으로는 한강이 있고요. 주변 지역을 보면 마포, 여의도, 서초, 강남, 그리고 한남, 이태원까지 뭐 이렇게 쟁쟁한 지역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 곳이죠.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니까요. 여기요. 요 서울의 중심 용산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요. 이 넓은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넓은 땅이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용산의 굵직한 개발 계획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용산에 투자를 못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주변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이 용산의 간접 호재를 받을 수 있을지 요거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굳이 용산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산 정비창 부지라고, 여기가 바로 그 용산 정비창 부지인데요. 여기는 원래 이름 그대로 열차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차량 기지였어요. 근데 이 정비창 기지를 포함한 요 한강로 3가 일대를 이렇게 으리으리한 빌딩들을 건설하고요. 여기를 국제적인 업무지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2006년 정도에 수립된 계획이니까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이 사업 규모가 당시에도 30조가 넘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저도 요 당시에는 요 이태원 쪽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용산 주변의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은 여기가 된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도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계획들은요. 당시에 사업 시행자와 땅 주인이었던 코레일과 그리고 개발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분쟁을 벌였고 결국에는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초가 돼버렸는데 원래 웬만한 계획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용산은요. 뭐 이렇게 잊을만 하면 밑그림을 계속 다시 짜요. 이것도 지금 2016년 기사고요. 이미 2007년도쯤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뭐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의도치도 않게 웬만한 분들을 장기 투자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입지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항상 선방을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요. 요 서초와 강남 요쪽에 모든 부자들이 다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 용산구에는 한남동과 이태원동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찐 부자분들은 여기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요. 여기가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공원 아래쪽으로 동부이천동이라고 있는데요. 이쪽까지도 원래 부촌이에요. 근데 여기가 서울의 지리적으로 중심인데 이쪽이 물리적으로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개발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 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곳곳으로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에는요. 이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서초를 포함한 이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 부자 동네인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서초와 강남은 이미 모든 것을 갖췄단 말이죠.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역 부근에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개발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음에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대규모 개발들이 현실화되면 인구 유입은 불가피한 거고요.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집가를 상승시키게 된단 말이죠. 국가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집중될 만한 곳에는 도로나 어떤 철도들을 이렇게 깔아서 인구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교통 계획이고요. 이게 책에서 배우신 내용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정답은 없겠지만요. 혹자는 중심지에 빠르게 도달시키기 위해서 교통을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인구를 분산시켜서 집가를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인구 분산과 집가 안정이 목표인데 지금 여기 집가는 너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얘까지 실현되면 더 미친 상승은 불보듯 뻔하고요. 자, 그래서 얘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면 또 다른 심장 하나를 만들어서 이 중심의 역할을 좀 분산시키자. 이게 용산이고요. 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이 가격, 얘는 이제 시작하는데 이 가격.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계획들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물론 이쪽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시작도 안 한 용산이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은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영상이 길어지면 좀 지겨워하시니까 이 공부 차원에서 좀 아셔야 될 내용만 빠르게 스킵하고 갈게요. 자, 대한민국 영토가 이렇게 있죠. 우리의 이 소중한 영토를 최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돼요. 최상위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여기서 계획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하위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건데 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집약적인 도시공간 구상, 이렇게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몰아주고 대신 여기 위에 연결되는 교통축을 마련해 줘라. 이렇게 공간 집약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녹지와 자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줘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방향성은 요거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인구 감소 하는데 이 인구 감소를 고려한 개발 방향이 이렇게 집약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곳들은 더더욱 고밀로 개발이 될 거고 중심과 연결되는 교통축들은 더 발전이 될 거예요. 제가 항상 수도권에서 웬만하면 역세권에 붙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국토개발의 방향성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중심을 고밀도 집약적으로 개발하고 주변에 쓸데없는 시가지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게 방향성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연결해주는 교통망은 웬만해서는 철도 교통일 텐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세권의 중요성은 뭐 입 아프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들이 나오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정비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서울을 보는 거니까 서울은 2014년에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이건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맞춰서 하위 계획들이 또 수립되게 되는 거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서울의 발전축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양, 도성, 여의도, 영등포, 강남, 여기를 3도심, 그리고 상암, 수색, 마곡, 가산, 창동, 청량리, 왕십리, 잠실,
여기를 7광역 중심 그리고 요 12개의 지역 중심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오늘은 용산을 보고 있는 건데 요 3도심의 중심에 용산이 있다는 거고요. 서울의 첫 번째 도심인 한양 도성은 문화재나 뭐 어떤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건물들을 짓는데 수월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양 도성에서 해야 되는 이 기능들을 이렇게 용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용산이 중심이 돼서 서울의 중심지와 경기, 인천, 수도권의 중심지와의 연계 발전축을 설정한다. 그래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 그 중심엔 용산이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기본 계획에 맞춰서 현재는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 서울시장 체제에서 2040 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요. 현 서울시장의 생각은 이러하죠. 도심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들이 집중하는 체제가 아닌 특화된 중심 지역이 수도권 배후 지역을 포섭하고 보완하는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창동과 상계가 수도권 배후지인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포천으로 이렇게 포섭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창동 상계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고 요 뒤로 배후지는 GTX라는 교통이 이렇게 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청량리와 왕십리를 거쳐서 강남으로 연결되거나 용산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의 관문 도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거고 그 배후지격인 수도권에 교통축을 마련해 줄 건데 우리 핵심은 요 교통축인데 요렇게 묶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지만 결국에는 요것들이 발전하면 요 중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심에는 용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뒤늦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자금이 된다면 당연히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요 관문이 되는 서울 도시들 중에서 일자리가 많아질 곳들, 교통이 연결이 돼서 여러 일자리들을 타치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남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할 거는 강남과 더불어 용산을 타치할 수 있는 교통축, 그게 1번이 되는 거고, 강남만 터치하는 노선, 용산만 터치하는 노선, 이렇게 노선이 나눠져 있다면 얘는 현재 내가 잡아야 될 노선인 거고 얘는 미래를 생각해서 잡아야 될 노선인 거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집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투자 계획 등을 세울 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단기는 2년을 보고 있고요. 장기는 적어도 10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중단기나 중장기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포지션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집을 사면서도 불안하고 갖고 계셔도 팔아야 되나 불안하고 이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용산은 미래고 강남은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집을 한번 사면 10년은 보유할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용산을 들어가시거나 용산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들어가시는 거고, 단기나 중단기로 가실 거라 그러면 강남에 들어가시거나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세금이 무섭지 않아서 집을 2채나 3채 정도 살 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용산이나 용산 접근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단기나 중기로 오를 곳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 뭐 초단기로 세금은 차지하더라도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를 검토를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일을 주셨는데 지금 경기권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를 사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오를 대로 오른 곳인데 단기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를 대로 올라서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뭐 중기로 생각한다 그래도 오를 대로 올려서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장기로 생각한다 그러면 더 좋은 곳들이 많은 것 같고, 결론은 다른 곳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핫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질 못하신다는 게 함정이죠. 자,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요렇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드린 요런 계획들을 찾아보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계획을 보고 지금 계획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답이 어땠다. 이게 경험이라는 거고, 경험이 쌓여야 결정의 불안함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단순히 여기 접근성이 너무 좋다, 뭐 판교 접근성이 너무 좋다, 한 2년 전에 결정해야 될 얘기를 지금 와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리할 용산의 호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용산은 서울역과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리적으로도 서울의 중심이지만 대한민국의 관광이나 교통 그리고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에는 정말로 서울의 중심 역할을 할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가장 좋은 건 이 호재 안에 직접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호재를 정리하려고 하면 이미 비싸요. 이전에도 비쌌는데 내가 정리를 하려는 순간에는 더 비싸져 있는 거죠. 이거는 늦었다는 건데, 부동산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건데, 늦은 걸 알면서도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자금이 되시고 내 계획이 장기라 그러면 늦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서 들어갈수록 내가 부담해야 될 투자금은 더 올라가는 거고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이런 호재들을 정리를 하지만 주변을 보시면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빠르신 분들은 이미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우리는 이분들보다는 앞서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이 호재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그곳이라도 선점을 하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이게 선점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개발들이 가시화되고 실현되면 이제 주변에 너도 나도 내가 입지적으로 용산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선점이 맞다. 자, 큰 그림부터 보자면 여기가 서울역이고요. 여기가 용산역이죠.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지금은 열차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동측과 서측이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하화가 돼요. 지상은 이렇게 공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옆에 푸릇푸릇한 곳은 국가에서 조성하는 공원이 되는 거고요. 공원이니까 당연히 푸릇푸릇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기 정비창 부지가 전자상가와 함께 업무지구로 조성이 될 거예요. 저 위로는 광화문 광장이 있죠. 광화문 광장부터 그 위에는 또 경복궁이 있는데, 경복궁부터 이렇게 국가 상징 거리가 조성이 되고요. 이 거리는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일단 이게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낙후된 주택들이 정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새로운 부촌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도 부촌이지만 이 공원은 이 부촌의 가치를 부촌으로서 더 높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의도에는 업무지구가 있죠. 여의도는 또 여의도대로 개발이 될 건데, 이 업무지구와 이 업무지구는 연계성을 갖게 돼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멋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멋지겠죠. 이 부촌의 주택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직접적으로 누리시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이 붉은색 부분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일자리죠. 그리고 국가 상징거리를 포함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공원이에요. 일자리와의 접근성, 공원과의 접근성. 뭐 일자리와의 접근성은 당연한 거고요. 상징성 있는 공원. 여기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일단 큰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요걸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서울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인데요. 이쪽에 청와대가 있고 경복궁이 있고 이렇게 광화문 광장부터 이렇게 이게 여의도까지 계획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7km에 달하는 긴 구간이 국가상징거리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이 국가상징거리는 진지게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수길, 세로수길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죠. 이 광화문 거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요 뒤에 삼청각 가는 길이 있죠. 삼청로인가요? 이쪽 상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강까지 7km 정도 되는 거리가 조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남대문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오겠죠? 이렇게 서울역까지 오면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요 철길이 지하화가 되고 요 위에 공원길이 같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일단 계획은 너무 좋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죠. 자, 그럼 이제 서울역을 보면 이 서울역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계획인데 13년 정도 표류했던 계획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당시에 이것 때문에 여기 임장을 많이 다녔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도심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컨벤션 시설이고요. 코엑스 같은 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은 지상 40층까지 5개 동이 계획되어 있고요. 업무시설, 숙박, 판매,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는 서울역 요 정도가 되겠고요. 공덕역부터 이렇게 만리동으로 지나와서 요 고가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온 국가상징거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용산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거리비를 좀 보면 요 고가도로가 여기 요 고가도로인데요.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공원길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본 컨벤션 센터가 이 정도의 건축이 될 것 같은데 이 고가도로랑 이어져서 이렇게 서울역까지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들이 완성되면 여기에 일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용산역 옆으로 정비창 부지가 있고 용산 공원 부지가 있죠. 이렇게 용산 정비창 부지는 이 전자상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의도의 국제 업무 특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용산공원이고요. 이쪽 이태원 상권은 외국인들이 많은 만큼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 칭했고요. 경리단길, 해방촌길, 유엔사 부지, 수송부까지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계획은 이랬어요. 지금은 폐기돼서 이렇게 되진 않을 건데 참고만 해보면 중간에 트리플 원이라는 620m에 달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계획했었죠.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 남산도 있네요. 도시에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관광지가 될 거고요.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이거는 일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돼요. 이것 또한 일자리죠. 이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울 때 꼭 방문하고 싶은 명소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이죠. 두바이에 있고요. 버즈 칼리퍼라는 건물인데 우리가 두바이를 잘 몰라도 이 건물은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만약에 두바이에 여행을 간다. 그럼 여기에 안 가시겠어요? 방문하고 싶은 장소 1순위가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은 555m의 롯데월드타워고요. 잠실에 있죠. 옆으로는 석촌호수가 있고 한강이 있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꼭 방문해야 되는 곳이죠. 현재 사우디에서 제다타워라는 초고층 건물을 짓고 있나 봐요. 이게 완공되면 168층에 높이가 1007m 정도가 될 거라는데 1km네요. 1km.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이렇게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람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용산에 내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사람이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권이라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상권의 발달은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 누군가에게는 부를 축적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용산구 항복판 금싸라기 땅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행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입장은 용산 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국제 업무지구 특성에 맞게 주거와 업무 기능을 적절히 배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울 거라고 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용산 가족공원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차피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니까 알아는 두시고요. 어쨌든 서울시의 생각은 이제 서울시를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뉴욕과 맞먹는 세계 5대 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인데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들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어떤 도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건물만 막 지어댄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도시 뉴욕시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뉴요커를 한 번씩은 꿈꾸잖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와 뉴욕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어요. 뉴욕에는 수많은 빌딩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넓은 부지에 녹지가 있죠. 여기가 그 유명한 센트럴파크이고요. 실제로 가보면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지어지면 인구가 유입되듯이 이렇게 삭막한 도시에 너무나도 멋진 이런 녹지 공간들이 생기면 이런 랜드마크 건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하는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번가를 따라서 엄청난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쪽엔 트럼프 빌딩도 있고 애플도 있고 명품 샵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높은 건물들 사이로 상권들이 쭉 형성돼 있고 이런 삭막한 건물들을 지나면 이렇게 공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와 이 공원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겠죠.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잖아요. 여기는 워낙 넓어서 실제로 가면 자전거나 인력거를 타라고 호객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되는 거죠. 참고로 뉴욕에 가시면 센트럴파크보다는 요 밑에 브라이언트 공원이라고 있는데 5번가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여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는 프랑스를 안 가보셨어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프랑스에는요, 이렇게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 상징 거리가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샹젤리제 거리라고. 개선문부터 이 거리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이 생간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 위쪽으로 유명한 상권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있는 과거의 개선문을 새롭고 멋지게 지어놨어요. 보면 요건데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프랑스에 간다고 하면 요곳을 들리고 싶겠죠. 요 개선문은 당연한 거고요. 요 길도 걷고 싶을 거고요. 세네강도 걸어보고 싶을 거고 당연히 에펠탑도 가보고 싶을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서울도 이런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서울 중심에 만들겠다는 게 용산 마스터 플랜이고 이게 지금 서울시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방향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여기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거고 여기를 케이팝 문화의 발신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내국인, 외국인 너나 할 거 없이 몰려들 거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교통체증이 너무나도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요 링킹파크인데요. 강남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있다면 강북에는 요 롱산 링킹파크가 있는 거고요. 요 링킹파크가 요 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들이 지하에서 벌어질 일들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지하자가 들어가면
시간이 길게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어찌됐든 이 그림을 보면 상암, 사당, 양재, 성수, 월곡, 부암 이곳들을 지하에서 오고 가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오래 걸리는 계획이겠지만 이 계획들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장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언제 가시화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용산 마스터 플랜은 11월에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일단 서울의 중심부에서 벌어질 일들이고 분명히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지만 가격은 이 마스터 플랜이 발표하면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산의 호재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걸 시사저널 조형경 디자이너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은요,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딱 해놓으셔야 돼요. 원효로 용문동, 효창동, 그리고 청파동, 후암동까지 내가 입성이 가능한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제가 빌라를 추천드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끌고 가신다 그러면 이 지역은 빌라도 괜찮다고 봐요. 힘들다 그러면 더 위쪽이나 아니면 여기에 빨리 접근할 방법을 찾자는 거죠. 어쨌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용산에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는 당연히 용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위로 중구까지는 같은 영향권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 호재를 받을 지역은 당연히 여의도고요. 구 단위로 보면 영등포구가 되겠고 그리고 마포구와 서대문구까지 전부 영향을 줄 텐데 이 인접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일자리가 많아지는 영등포구와 마포구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관심을 너무 받아서 요 인접 지역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혹시 요 동작구의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는 여기를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비싸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였고 자, 이제는 우리가 수도권에서 현실적으로 여기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지금 서울역에는요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경의중앙선 1호선 4호선 KTX 이렇게 5개 노선이 있는데 신안산선과 GTX A, B 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용산역에는요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요 1호선이 지나가는데 GTX B 노선이 예정돼 있고요. 요 바로 앞에 AP 본사가 있는 곳에는 신용산역 4호선이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요 요런 노선들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선이요 요 공항철도 급행화 그리고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그러는 GTX D 노선이죠. 이게 이제 용산까지 갈 계획이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노선 중에서 용산역과 서울역을 직결하는 노선은 요 3개고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되는 건데요. 서울역에 현재 있는 노선, 예정된 노선, 그리고 4차 철도망에 포함된 계획, 그리고 용산역에 현재 있는 노선, 예정된 노선, 포함된 계획. 요거를 보시고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노선들은 이래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심은 강남의 삼성으로 기울고 있고 프로의 중심은 용산과 이렇게 투톱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용산은 서울역과 같이 봐서 이렇게 서울역, 삼성역, 서울역, 용산역, 삼성, 용산 여기에 직결되는 노선들이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구분해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아무래도 신분당선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래서 얘는 노선 자체에 별을 줘야 될 것 같고 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가 생길 만한 주요 역사를 표기하고 거기에서도 서울과 삼성의 별표를 해 놓은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사시는 지역에서 이 노선들을 이용하면 앞으로 여기까지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GTX 노선 따라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에 직결될 D 노선 요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포가 있을 거고요.
검단 신도시가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여기가 결코 나쁜 지역이 아니죠. 특히 검단의 청약 물량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신있게 도전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 남부를 잇는 급행 노선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요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요게 김포와 검단을 거쳐서 부천에서 지금 마무리를 지은 건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 노선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포함된 건데 요 지역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요 노선에 대한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요. 이렇게 공항철도가 가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중간에 요게 급행화가 된다는 거죠. 이 공항철도는 마곡을 지나가고 상암, 수색, 마포, 공덕까지 찍고 계획상으로는 중심부를 거쳐서 요 청량리와 망우까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요게 미래에는 요 동부권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수월해지는 거고 중간에 일자리 지역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죠. 자, 또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잘 한번 보시고요. 4차 계획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급행화가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계양, 검암, 청라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청라는 요 7호선 연장 계획도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선도 좋아지는 거고 요 주요 일자리들까지 진입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보면 서북부 쪽에서 이용을 하면 서울역과 용산을 이렇게 가자에서 갈라져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DMC와 공덕, 용산, 서울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곳들과의 접근성이 이미 좋은 곳인데 아직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곳이 많아요. 그쪽에서 경의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도착 시간을 한번 뽑아봤더니 운정은 49분, 일산은 42분, 백마는 36분이 나오고요. 행시는 27분, 강매는 24분이 나오네요. 여기서 주목할 곳이 능곡인데요. 요 능곡은 용산까지 직결로 30분이면 되는데 30분 안에 도착을 하면서도 서해선이 연장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능곡인데요. 이렇게 서해선이 연장이 되면 김포공항까지 한정거장이 되는 거고 김포공항에서는 9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5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마곡을 가기가 수월해지고 요 서해선 하나 때문에 능곡역의 입지는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그 와중에 또 대곡역과는 한정거장 차이면서 조금 힘들지만 도보권으로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고요. 아직은 이 자체도 먼 미래의 얘기지만 대곡역 역세권 개발도 계획이 돼 있긴 해요. 자, 그리고 경의중앙선의 동북부 쪽으로 보면 구리에서는 용산까지 39분이 걸리고요. 도농에서는 46분이 걸리는데 특히 이 구리는 8호선 연장 예정이 있고요. GTX 비노선을 이용하기도 편리해지기 때문에 여기도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이 메일을 주시면 이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왜냐면 이 위쪽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입지는 구리가 앞서거든요. 부동산은 입지죠. 여기는 그냥 서울권 입지인데 지금 관심은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게 맞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존 4호선은요. 이 경기권에서 용산 개발의 최고 수혜 지역은 요 과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 워낙 비싸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과천에서는 남태령길을 따라 지하로 이렇게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 교통도 좋아지고 GTX로 철도 교통도 좋아지고 기존 4호선을 이용해도 먼 거리가 아니죠. 근데 일단 여기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니까 제외하고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 4호선만 이용해도 용산까지 30분이 소요되죠. 평촌으로 가보면 여기서 지금 4호선 이용해서 용산까지 30분이 걸리는데 인덕원역이나 과천역에서 GTX를 이용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바로 양재와 삼성까지 가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좋은데 여기서 가장 좋은 곳은 금정역이죠. 금정역은 GTX가 없더라도 4호선으로 35분, 1호선으로 33분 이렇게 기본으로 용산까지 30분 컷이 가능한데도 GTX까지 있으니 가격이 문제죠 뭐.
다음은 1호선인데 지금 기존 노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1호선은 소사에서 용산까지 29분이 걸리고요. 역곡에서 용산까지 23분이 걸리네요. 온수에서는 24분이 걸리고요. 여기가 소사역인데요. 소사에서는 서해선이 이렇게 연장되면 바로 위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여의도, 용산 이렇게 GTX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 김포공항이죠. 그리고 중간에 원종 홍대선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마 대장지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원종역에서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9호선 가양역과 만나고요. 가양역에서는 9호선 급행을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옆에는 가양 CJ 부지가 있고요. 이것도 지역에는 엄청난 호재예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면 상암역과 DMC역을 갈 수 있는데 여기도 또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예정인데 위로 수색과 아래로 상암이 있는데 여기도 철길로 단절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공원화가 될 계획이 있고 이쪽에 대규모의 롯데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서 지금보다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수색역을 이용해서 쭉 가면 용산역이 나오겠죠. 수색역, 이렇게 용산역. 자, 그래서 지금 소사역을 보고 있다 거기까지 갔는데 소사와 온수를 말씀드리고 있었죠. 온수에는 7호선이 지나가고 7호선은 가산을 터치하고 그대로 가면 강남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사와 온수도 입지가 많이 좋아질 거에 비해서 이 주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직 저렴해요. 그리고 특히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가격 조사를 해 보시면 아직 좀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신안산선인데요. 신안산선은 여의도를 찍고 서울역까지 갈 예정인데 여의도 전으로는 구로역도 타치하고요. 시흥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중첩되고 교통도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수요들이 너무 많이 몰렸고 결과적으로 가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시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시흥보다는 쪽으로 올라오셔서 인천 남구에 서창지구라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조금 더 올라오면 옥길지구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요쪽 지역을 보신다 그러면 서창지구와 옥길지구, 특히 이 옥길지구를 보시는 게 타이밍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4차 계획을 보시면 제2경인선이 포함됐죠. 이 제2경인선은요 요 신구로선과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요게 제2경인선이고 요게 신구로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데 여기가 옥길지구고 요 제2경인선이 지금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 미래에 본다면 노량진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량진 바로 윈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월판선이 좋다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 가격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쪽 가격은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만큼 올라갈 것보다 얘가 여기 따라서 올라갈 게 우리가 수익률로 보면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부담도 덜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훑어봤고요. GTX와 신분당선이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문제지 정차하는 곳 중에서 감당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냥 내 집 마련이라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이쪽 검단, 김포 쪽이 아직 너무 저렴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저렴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가격을 이 전체적인 걸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 동네는 이미 너무 올랐는데 왜 자꾸 저렴하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또 여기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아직 저렴하고요. 그리고 GTX 노선들 중에서 이쪽이 아직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중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연결된 노선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갔다 집값이 내려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내 집 마련이라면 요 미래를 보고 들어가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텐데 아무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경험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계약금 한번 거시는 것도 많이 망설여지고 힘드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공부가 돼서 결정을 짓기 전에는 옆에서 아무리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고요. 이조차도 지극히 당연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매일 부동산을 접하는 사람이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각자 직업이 있으실 텐데 그 직업에서는 또 항상 최고시잖아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직업에 충실했을 뿐인데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져서 남들보다 조금씩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제가 오늘 겉핥기식으로 알아본 대로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과 비교를 하셔서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떨어진다기보다는 더 오를 지역이 있고 그냥 그대로 갈 지역이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집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팔지 말아야 될 집인데 불안해서 파실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집을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여기 접근성이 좋다거나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일단 조금 보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일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내용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었고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셔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이거 꼭 드리고 싶고요. 포기를 하셨다 그래도 기회는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